된장 된장. 안녕하세요. 신박의 신명희, 신박의 박숙현입니다. 또 한 해가 가버린다고 한탄하며 우울해하기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니게 해주십시오. 솔방울 그려진 감사카드 한 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띄우고 싶은 12월. 12월엔 묵은 달력 떼어내고 새 달력을 준비하며 조용히 말하렵니다. 가라 옛날이여, 오라 새날이여, 나를 키우는 고마운 시간들이여. 이혜인님의 시 12월의 엽서로 신박동화의 문을 열어봅니다. 신박동화 시작하기 전에 윤지연님의 신청곡 QWER의 내 이름 맑음 듣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볼게요. 어렵다. 12월이 왜 발음을 12월. 자, 들어갑니다.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윤지연님. 안녕하세요. 저 북구에서 온 윤지연이라고 하고요. 오늘 두 번째로 찾아오게 되었어요. 두 번째. 두 번째.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9월에 참여했었고요. 어느새 그때는 가을이었는데 지금 겨울이 돼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요. 오늘도 재미있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혜미님, 웃지만. 오늘은 내가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저 대구시 중구에서 왔고요. 이혜미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태평로 안 넣습니까? NG. 뭘 MG예요? 아, 진짜? 네, 해요. 그대로 하면 네, 되지. 알겠습니다. 할까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대구시 중구 태평로에서 왔고요. 민망해. 저는 현재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책놀이 수업하고 있고요. 최근에 취미는 줌바 댄스를 좀 하고 있는데 네네. 굉장히 제가 몸치라서 줌바 네. 댄스에서 반 정도도 못 따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최근에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취미입니다. 갑자기 막 상상이 되는데요. 사람이 키가 큰데 몸치면 이런 삐그덕. 그래서 약간 그 화장품 가게에서 움직이는 인형 같은 풍선 인형 같은 느낌으로 제가 맨날 행사 열심히 이런 하고 느낌으로. 있어요. 개업 행사에 나오는 풍선 인형 같은 느낌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아하. 다행히 인원이 한 50명쯤 돼요. 어허. 그래서 만약에 10명쯤 됐으면 아마 음. 못했을 것 같은데 50명쯤 돼서 제가 용기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50명이라도 눈에 띄었을걸요? 그렇죠. 맨 뒤에 있어서 뛰긴 뛰는데 그래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지금도 굴하지 않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화이팅입니다. 자, 지금 기분 어떠세요? 이번이 처음이죠? 네,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생각보다 떨리네요. 확실히 윤전 선생님이 경력직이라서 경력직. 두 번째라서 윤전 선생님이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고 저는 오기 전에는 잘할 수 있을 걸 생각했는데 살짝 떨립니다. 살짝 떨려요. 네, 느껴져요. 지금 아주 잘하고 설렘 계시네요. 아닐까요? 그 설레임이 더 크긴 합니다. 선생님들랑 함께하는 방송이라서 네. 설레임이 더 크긴 합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윤지연님은 어때요? 기분이?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왔고요. 네, 지난번에도 동화 재미있게 읽고 가서 오늘도 재미있게 동화 읽고 가겠습니다. 너무 모범 답안처럼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9월에 출연하시고 12월에 출연하셨잖아요. 네. 최단기간으로 두 번째 진짜요? 출연하신 것 같아요. 오, 영광입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주거니, 박관이 이런 게 연말이죠. 주거니, 박건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화 시작 한번 해볼까요? 이번 작품은 미야니 시타치야 작가의 메리 크리스마스 늑대 아저씨 동화입니다. 자, 라디오 버전으로 살짝 각색해 보았고요. 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내일은 크리스마스예요. 아기 돼지 12마리가 트리와 한을 예쁘게 꾸미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신나는 신나는 크리스마스 우리들 마음은 두근두근 선명한 마음이 가득가득 신기한 일들이 생길 거예요. 우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배고픈 늑대 한 마리가 아기 돼지들을 몰래 훔쳐보고 있었어요. 상냥한 마음이 가득가득. 채, 신나는 크리스마스 좋아하네. 당장 저것들을 모조리 잡아먹어버릴 테다. 그거 참 맛있겠군니. 가. 아우, 아우. 늑대는 아기 돼지들을 쫓아가면서 화환과 크리스마스 트리를 마구 망가뜨렸어요. 이까짓 다 뭐야? 우아지건 뚝딱. 맛 좀 봐라. 우드득. 그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아기 돼지 12마리를 몽땅 붙잡았죠. 정말 신나는 크리스마스가 되겠군. 오늘 밤엔 배불리 먹어야지. 그렇게 말하며 성큼성큼 뛰어갈 때였어요. 으악! 늑대는 자기가 부러뜨린 크리스마스 트리에 발이 걸려 과당.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기 돼지들은 부드러운 포리에 떨어진 덕분에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늑대 아저씨 괜찮을까? 늑대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늑대는 침대 위에 있었어요. 온몸이 너무 아파서 손도 발도 까딱할 수가 없었죠. 깨어났다. 아기 돼지 한 마리가 그렇게 말했을 때예요. 늑대가 너희들을 잡아먹겠다. 하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늑대 입에는 붕대가 칭칭 감겨 있어서 아기 돼지들한테는 하는 소리로 들릴 뿐이었어요. 미안하다고 우리한테 사과하는 건가 봐. 이젠 괜찮아요, 늑대 아저씨. 약을 발랐으니까 금세 나을 거예요. 그게 아니야. 아픈 데가 다 나오면 너희들을 죄다 잡아먹어버릴 거라고. 늑대가 바락바락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기 돼지들에게는 하는 소리로 들릴 뿐이었죠. 이번에는 고맙다고 인사하는 건가? 그런가? 내 말은 그게 아니야. 너희들을 잡아먹어버릴 거라니까. 늑대는 부르르 떨면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역시 아기 돼지들에게는 하는 소리로 들릴 뿐이었는걸요. 늑대는 너무 분해서 눈물이 찔끔 나왔어요. 늑대 아저씨가 울고 있어. 무지 아픈가 봐. 늑대 아저씨 조금만 참으세요. 금세 다 나을 거예요. 아니라니까. 나는 너희들을 잡아먹을 거라니까. 괜찮아요. 이제 그만 우세요. 늑대 아저씨 내일이면 틀림없이 말끔히 나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아기 돼지는 늑대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늑대는 한숨을 한번 내쉬고는 스르르 눈을 감았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늑대 아저씨. 이건 우리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아저씨, 빨리 나으세요. 아기 돼지들은 침대 위에 살며시 빨간 장갑을 내려놓았어요. 다음날 크리스마스 아침이에요. 아기 돼지들이 일어나 보니 늑대가 보이지 않았어요. 밖에 나가 보니까 화환이 말끔하게 고쳐져서 문에 걸려 있었어요. 마당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12그루가 세워져 있었지 뭐예요. 우와! 아기 돼지들의 노랫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지고 있어요.
신나는 크리스마스 우리들 마음은 두근두근 상냥한 마음이 가득가득 신기한 일들이 생길 거예요 우리 크리스마스 신나는 크리스마스 늑대는 절뚝절뚝 다리를 절면서 느릿느릿 걸어갔어요. 그리고 입에 감긴 붕대를 풀고는 나직히 말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늑대는 아기 돼지 12마리의 그 상냥한 마음과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받고 달라졌어요. 늑대의 마음이 움직인 거죠. 신기한 일이 생긴 거죠. 사랑은 신기한 일을 이루어냅니다. 이 사랑이 시작된 건 바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모든 사람을 위한 날, 그리고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을 위한 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톡톡톡 신박 동화. 게스트와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볼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늑대 아저씨 동화는 윤지연 님이 추천해 주셨다고 들었거든요. 자, 그 이유가 궁금해요. 네, 제가 이 미야니 시타치야 작가를 워낙 좀 좋아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 내용이 소외된 늑대 아저씨를 돼지들이 어쨌든 보살펴주고 챙겨서 결국 그 늑대 아저씨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연말이 되면은 우리가 소외된 이웃도 한 번쯤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해봤습니다. 이 책은 끝부분에 읽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신기한 일이 생길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읽고 느낀 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연님은 이거 읽고 느낀 점, 아까 뭐 추천해준 이유도 있지만, 네. 읽을 때마다 조금 또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일단은 이 내용에서 보면은 늑대는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갔다가 오히려 돼지들의 보살핌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관계라는 게 보면은 늘 이제 뭐 주는 대로 받는 관계는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들한테 내가 좀 더 많이 주게 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또 주는 것보다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감사한 인연들이 저도 생각해 보면 많은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내 주변에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좀 감사한 인연들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감사 인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 중에서 네. 혹시나 지금 떠오르는 분 감사 인사 한번 전해볼까요? 저기 영상을 보면서. 아 진짜요? 네. 저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편 사랑해. 왜 그렇게 감사하고? 사실은요 제가 올해 들어서 좀 감사하게도 일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제 수업도 좀 많이 늘어났고 생각지 않게 좀 그렇게 돼서 이제 저도 이제 아이가 둘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본인의 일을 하면서도 제가 없을 때 아이들을 좀 잘 케어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저도 자기 개발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평소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 근데 그거만큼 좋은 것도 없네요. 맞아요. 지금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편 말고 남편 가족 말고. 가족 말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옆에 계신 이혜미 선생님이 너무 고맙거든요. 아하. 네. 사실 그래 봐 나오잖아요. 그럼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올해 좀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역부족이라 느끼거나 용기를 잃거나 좀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이혜미 선생님과 제가 서로 의지하면서 네 연초부터 연말까지 잘 왔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친구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친구, 동기, 네. 같은 일을 하면서 맞아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신명희 선생님하고 박숙현 선생님이 저희의 어떻게 롤모델인 거죠. 네.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진짜 이건 진짜요. 어깨가 더 무거운데요. 저희가 10년 뒤에 선생님들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동화 공연이나 책놀이를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늘 했어요. 아. 그럼 연극도 같이 하셔야 돼요. 한대요. 한대요? 애들 크면 한대요. 아, 애들이 언제 다 크나? 몇 년 후에? 10년 후면 크겠지 뭐. 아, 그때 좀 섭외를 좀 같이 좀. 그렇죠. 너무 재밌을 것 같죠. 같이 좀 해봅시다, 우리. 그러니까. 그래요. 혜미쌤 느낀 점 얘기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그 해설의 끝부분 있잖아요. 마지막 부분. 마지막 부분 사랑은 신기한 일을 이뤄냅니다. 그 사랑이 시작된 게 크리스마스. 그 늑대의 마음을 움직인 게 사실 그 상냥한 마음씨 배려. 상상을 못했잖아요. 늑대가.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상상하지 못한 기적을 이루어내는 그런 날이 아닌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짜 이곳에 그 소외된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선물 같은 날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어서 이 동화가 되게 감명 깊게 다가왔고요. 저도 이 동화를 읽으면서 늑대의 마음으로도 읽어봤고 또 돼지의 마음으로도 읽어봤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같은 마음으로 윤전 선생님과 그 비슷한 감정을 느꼈는데 아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책이라서 좀 저도 매년 이 책을 아이들에게 전달해주고 저도 읽고 감명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내면서 꼭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도 본인이 받은 그런 기적 같은 선물 뭐 있을까요? 크리스마스가 아니더라도 제가 받은 기적 같은 선물 선물 같은 게 저는 아까 윤전 선생님 말씀하셨던 이제 가족이 저한테 선물 같은 느낌인데요. 남편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좀 아이들이 좀 지금 되게 고마운 게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요즘 좀 저도 일이 많아지면서 좀 소홀해졌었는데 아빠도 바쁘고 엄마도 바쁜데 아이들이 좀 제 역할을 잘해줘서 제가 신경을 좀 덜 써도 아이들이 제 자리를 좀 찾아가고 있어가지고 아니면 아이들이 조금 제 자리를 못 찾았으면 제가 신경을 또 많이 쓰면서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아이들이 제대로 이렇게 자기 자리도 못 찾는데 일을 해도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들이 제 역할을 좀 해주고 있어서 마음 편하게 좀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많이 받고 있어서 제가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일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엄마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를 배운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오늘 방송하러 올 때도 엄마 잘하고 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엄마 되게 멋진 것 같아. 그런 말들이 제가 이런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아이들이 몇 살이죠? 윤지연님. 저는 큰 애가 지금 6학년이고요. 작은 애가 3학년이요. 이혜미님은? 5학년, 3학년입니다. 지금 얘기해 준 건 5학년? 네, 5학년. 이야, 그래. 근데 남편은 이 방송 들으면 안 되겠는데? 남편은 늘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여기서 표현 한번 해요. 표현 한번 해요. 돈 안 들잖아. 그래도 신랑도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 당연해가지고 고맙다는 말을 저는 사실 자주 하는 편이긴 해요. 고맙다는 말을 신랑한테 자주 하는 편이고. 그럼 고맙다 말고 사랑한다로. 아 사랑합니다. 아, 진짜 이렇게 연기 너무 잘하시는데요? 갑자기 소심하게 이렇게 목소리도 줄어들고.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너무 좋아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내 아이가 우선 아니었나? 내가 왜 아이를 팽개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이가 아플 때면 특히나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그걸 못 봐주고 일을 해야 되잖아. 그죠?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 막 수업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것들 막 교차한단 말이죠. 많은 교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마치고 나오면 그 힘들었던 게 좀 더 내려가는 느낌? 그 생각하는 시간을 살짝 접어뒀던 그런 느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일이 또 고맙기도 했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어쨌든가 그 잠깐 접어놓는다는 게 어차피 계속 고민은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게 저는 되게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가족도 아이도 저 같은 경우에는 선물이기도 했지만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이 일 자체가 저는 참 선물로 다가온 것 같아요. 잘 맞아 떨어지게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는데 이제 지금 두 분은 아마 그 부분이 참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곧 지나가요. 그럼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라 그랬으니까 중학교만 잘 넘기면 이제 고등학교 많이 때는 그러려니 엄마가 뭘 하든지 그러려니 원래 엄마는 저랬지 이렇게 느낄 거예요 아이들도. 이번에는 수현님이 네. 대본을 작성하셨잖아요. 네네. 어떠셨어요? 이거 저는 하면서? 느끼는 감정보다는 동화를 선택하는데 늦게 이제 올려주셨잖아요. 이걸 오늘 안 하면은 내일 녹화를 못 한다 이 생각으로 그냥 막 열심히 그냥 쳤어요. 막, 네.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네,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바빴군요. 네, 바빴습니다. 서류 정리할 것도 많고 해가지고. 겹쳤다 그죠? 네네, 겹쳤어요. 그래서 오늘 뭐 하고 내일 뭐 하고 이게 스케줄이 짝짝짝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대본은 어제 저녁에 완성을 했죠. 그래서 바로 올렸죠. 그래서 생각할 여간은 별로 없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라고 특별히 크리스마스 동화를 한 적은 별로 없었어요. 내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아이들은 여기서도 크리스마스, 저기서도 크리스마스, 다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까지? 저는 이런 생각에 좀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동화보다는 다른 동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동화를 많이 들려주고.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억 같은 거는 그냥 나 혼자만 나에 대한 선물.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 다 같이 물어봤듯이 우리 수현쌤한테는 혹시나 기적 같은 일? 기적 같은 선물? 있죠. 있죠. 기적 같은 선물이라고 몸을 먹기를 하면. 꾸르세요. 네. 어떤 거냐면, 물론, 방송을 들으시는, 일단 요거는 생략할게요. 어쨌든, 요 근래에 혼자 산 지 5개월 됐어요. 5개월 됐어. 이게 기적 같은 일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제 첫째가 아들이라서 먼저 나갔어요. 학교 때문에. 둘째가 또 학생이라서 먼저 나갔어요. 기숙사에. 근데 둘이 남았잖아요. 근데 7월 달에 또 나갔네. 일 때문에 출장을 갔네. 혼자 사는 게 기적 같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남편분이 보지 않으시나요? 봐도 어쩔 수가 없어요. 좋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표현을 하시네. 그런가요? 네. 그런가요? 좀 섭섭해할 수도 있으니까 남편한테 한 말씀. 12월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보, 올 한 해 마무리 잘하고요. 이 일이 계속 쭉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뭐 비슷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나한테 크리스마스란 그런 의미도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얘기했으니까 어차피 나왔으니까 수현님부터. 네. 크리스마스란 나에게 선물 주는 날? 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은 아니지만 지금 목도리를 하나 사고 싶어요. 스카프라고 해야 되나요? 날도. 빨간색은 너무 정열적이지 않나요? 자, 빨간색이라기보다는 저한테 좀 비싼 걸로. 비싼 걸로. 네. 많이 비싸진 않지만 1, 2만 원대에서 5, 6만 원대로. 많이 상승했는데. 그죠? 많이 상승했죠. 그래서 이걸로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좋네요. 그래서 꼭 선물을 하나 하고 싶어요. 좋다. 네. 자기한테 주는 선물.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저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거 받아야겠어요. 네네네. 자기한테 주는 선물. 꼭 할 거예요. 네네. 네, 혜미님. 작년 크리스마스 생각하면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편지를 썼었거든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썼었는데 올해 크리스마스는 제가 돈을 벌었으니까 올해는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좋아. 어쩐지 첫째가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정말 열심히 벌어 열심히 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이들하고 신랑한테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다. 네. 달라진 우리 엄마 네. 돈을 벌었어. 본인한테는 안 하시고요. 선생님들께도 아니 본인한테는 안 하시고요. 저한테는 아직까지 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 내년 정도에는 저도 아하. 저한테 선물할 수 있지 않을까. 아하. 올해는 아니요. 가족들이랑 아이들이 대학생 되면 할 수 있을 많이 거예요. 버시고, 많이 버시고. 알겠습니다. 근데 본인을 좀 챙기면서 하세요. 어떻게 보면 일한 대가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물론 그건 주면서도 그렇죠. 행복을 느끼지만 내가 나한테 주면서도 그 느끼는 행복이 있거든요. 있죠. 네,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연님. 저는 크리스마스가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거든요. 이제 작년에도 크리스마스 때 이제 저는 이제 본가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 갔는데 눈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내렸어요. 이제 겨울왕국인 것처럼 눈이 진짜 많이 내려서
사실 대구에 있으면은 눈을 볼 일이 많지가 않잖아요. 없죠. 네, 그때 서울에 눈이 많이 와서 아이들하고 눈 구경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부모님 오랜만에 뵙고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학기 중에는 왔다 갔다 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고 이제 크리스마스부터 연말까지 이제 애들 데리고 본가에 가는데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올해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네요. 저희 가족은 매년마다 그러니까 본가라고 하면 그런데 친정집 모임이 있거든요. 원래는 드레스 코드도 정했어요. 오, 좋다. 블랙 앤 레드. 오. 그러니까 그러면- 립스틱도 괜찮고요. 빨간 매니큐어도 괜찮고 속옷도 보여줄 수 있으면 괜찮고. 근데 여기에 이제 조카들이 10몇 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카들도 다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해서 모이기로 했어요.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네요. 드레스 코드. 맞아. 좋네요. 네. 정하기 나름이겠죠? 그렇겠죠? 잘 차례인가요? 네. 네, 보고 있는 거 보니까 잘 그러니까요. 차례. 얘기한다고 바빴네. 드레스 코드 얘기하더라고. 자, 우리 선생님들 24년도도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네. 이 방송일로 보면 한 달도 안 남았죠? 저 혹시 우리 24년도를 보내면서 기억에 남는 점 있을까요? 뭐 추억거리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혜미님? 추억거리라기보다는 네. 제가 신명 선생님을 처음 동화구연을 배우면서 처음 뵀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을 뵙고 열심히 동화구연을 배웠는데 자격증을 따보라고 권유하셔가지고 자격증을 따고 대회도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동화구연으로 이걸로 강사나 봉사활동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조금 제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가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약 그렇지. 1년 이상, 2년 가까이를 아무것도 못하고 거의 이제 쉬었다가 신명희 선생님이 전화가 한 통 오셨어요. 스토리텔링 책놀이라고 스토리텔링으로 책놀이를 하는 수업을 개설하는데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예전에 배웠던 동화구연도 관련이 있고 해서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이걸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오늘의 제가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신명희 선생님이랑 박숙현 선생님이 엄청나게 롤 모델이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그래서 지금 올 초만 해도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로 일을 하고 제가 취미 이상의 이걸로 뭐 직업적인 일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올 초만 했었는데 이게 기회적으로 3월에 4월이 되니까 일이 조금 있고 4월에 또 5월에 일이 들어오고 한 식으로 일이 늘어나기도 하고 저도 이제 힘든 생각도 있었지만 점점 발전을 해나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이 닥치니까 또 그 일을 해내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 곁에 유전 쌤이 계셨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제 힘든 일이 생기거나 수업이 좀 과분하게 일이 과분한 게 아니라 이 수업이 버겁다 느껴질 때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라고 느껴질 때 굉장히 큰 힘과 위로를 주셨고 그리고 저도 저 자체도 이거를 내가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일을 해내야 되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힘을 또 누군가가 주셔가지고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올해 그게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충분히 할 힘이 있었어요. 맞아. 본인이 제대로 못 찾아서 그렇고. 맞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선생님 두 분한테. 네.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이자 그리고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그런 롤모델로 선생님 두 분이 계셨고 윤전쌤 만나면서도 저희가 늘 얘기하거든요. 선생님 두 분처럼 이 일을 10년, 15년 하면 너무 좋겠다. 어쩐지 기가 좀 가렵더라. 그래서 좋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그러면 요즘 계속 일을 하면서 지내시겠네요? 네, 일은 사실 좀 바쁘게 하고 있어요. 요즘에. 자, 얘기 한번 해봅시다. 월요일, 월요일은 남산초등학교 늘봄 나가고 있고요. 네, 화요일, 화요일은 지금은 끝난 지역아동센터랑 그다음에 드랑길 초등학교. 수요일. 수요일은 오전에 해성유치원 지금 마감했는데 해성유치원 나갔었고요. 그리고 네. 해서초등학교 그러면 해성 유치원 유치원 내년에도 하시나요? 내년에는 제가 안 하고 올해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해성 유치원은. 그래서 제 일정 때문에 마무리를 했어요.
배송 유치원 원하셨는데 네네. 제가 다른 학교 스케줄을 잡느라고 그리고 내서 초등학교 오후에 나가고 있고요. 네네. 오전 배송 유치원 나가고 네네. 있고 목요일은 이제 인지 초등학교 금요일은? 목요일은 인지 초등학교 네. 나가면서 관음 초등학교, 구암 초등학교 나갑니다. 어허. 그리고 금요일은 남산 초등학교 나가고 또 중간에 오. 짬짬이 3, 4차시로 나간 학교가 많아서 주 5일이 꽉 차고 오전 아. 오후가 꽉 차서 사실 12월까지 지금 스케줄 풀이고 그렇구나. 토요일은요? 토요일은 일정은 특별히 없는데 제가 색동이라는 단체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네.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 동아구연 대회를 하게 되면 그 대회에 올릴 무대 연기하기 위해서 연습을 했다거나 아니면 행사 준비. 그래서 토요일은 좀 많이 바빴어요. 토요일은 또 토요일 나름대로 그거는 이제 공부하고 제가 행사 진행하느라고 좀 바빴고 금요일까지는 일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도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근데 1월부터 조금 여유가 있거든요. 같이 그래. 놀자고요. 선생님들하고 공부를 좀 함께 해서 사실 부족한 걸 엄청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너무 기회가 좋게 1년 동안 일은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내가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직까지 제가 좀 부족한 걸 하면서 많이 느껴서 좀 채우는 시간을 올해는 좀 많이 갖고 싶고 또 감사하게도 일이 들어오면 채워가면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주세요. 네. 그럼요. 많이 연락 주세요. 많이 연락 주세요. 네.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윤지은님 많이 기다리셨어요. 너무 올해 기대가 안에 뭐 기억에 남는 추억거리 있으실까요? 추억이요. 사실 제가 서울에서 계속 살다가 이제 시댁 쪽 사정이 있어서 대구에 내려온 지 이제 4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대구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 저희 남편도 대학 때부터 서울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20년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남편조차도 사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워낙 사람 좋아하고 나가는 거 좋아하고 일 버리는 거 좋아하는데 사실상 한 2년 반 정도는 거의 2년 정도는 거의 이제 집거 하면서 취미생활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아무래도 좀 보람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역시 나가서 일을 벌려야 속이 시원한 성격인가 봐요. 네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북부도서관에서 책놀이 봉사단을 하면서 그때 이희민 선생님도 만나게 됐고 이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제 초등학교 수업을 조금씩 나가기 시작했고요. 또 그게 또 2년이 돼서 학원에서 독서 코칭 하게 됐고 올 한 해는 제가 되게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박숙현 선생님하고 심영희 선생님께도 제가 동아구연 배웠잖아요. 그래서 동아구연 2급 패스하고 1급까지. 그러니까. 네. 오. 해서 지금 도서관에서 부가트랑 동아구연 수업도 하고 있고요. 책놀이 수업을 또 계속 쭉 1년 동안 가지고 가면서 이제 제가 욕심이 많아서 많아요. 네, 우물을 막 여기저기 파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 물이 있나? 여기를 파볼까? 여기 물이 있을 것 같아. 여기를 한번 파볼까? 이래가지고요. 제가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학원에서 독서 코칭 하고 있고요. 책놀이 수업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부가트랑 동아구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이접기 수업도 하고 있어요. 자격증만. 초등학교에서 종이접기 자격증만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업사이클링 공예도 작년에 수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서울에서 제가 중국어 한자를 좀 가르쳤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전공 분야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려와서는 제가 아는 데도 없고 어디 가서 일할 데도 없고 그때 코시국이어서 사실 좀 알아보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던 차에 마침 좀 기회가 좋아서 네 이제 내년부터는 내가 한자 교육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침 오늘 발표가 났는데 내년에 예, 북부도서관에서 1년 동안 도서관형 늘봉 프로그램에서 한자를 가르치게 됐습니다. 축하드려요. 그래서 참 다양한 우물을 많이 팠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제가 역부족이라고 느낄 때도 되게 많았어요. 사실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 이제 내가 올인해서 열심히 해도 모자를 파네. 이거 파고 저거 파고 하다 보니까 저는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쉽지 않고 힘들 때도 있었는데
아, 우는 거 아니에요. 감기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하세요. 네. 하세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감기를 지금 한 달째 하고 있는데, 네, 음. 목소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덕분에 늑대 아저씨 아주 가래 걸거려 목소리 아주 잘 나왔고요. 오히려 잘했습니다. 네, 오히려 잘 됐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네, 올 한 해 저 스스로 되게 많이 발전한 한 해였고, 덕분에 제가 여기 계신 신영희 선생님, 이민 선생님, 박숙현 선생님 좋은 분들도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가득 차고 네, 보람차고 네, 뜻깊은 한 해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유명한 선생님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신박동화입니다. 오, 셀프 서비스까지, 홍보까지 멋집니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군데를 막 파고 있다고. 근데 줄기는 하나죠. 맞죠. 그죠? 네네. 줄기는 하나인데 하다 보니 맞아요. 그리고 본인의 것을 찾아가고. 네. 근데 너무 하고 싶어 했잖아요. 아, 너무 하고 싶어 했어요. 한자 너무 사실은. 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또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네. 많이 생길 거예요. 많이 네. 많이. 네. 지금 두 분 눈빛이 초롱초롱하거든요. 와봐, 내가 다 할게. 그런 눈빛입니다. 그런 눈빛. 누군들 이 눈빛에 빠지면 안 줄 수가 없겠죠. 맞습니다. 파이팅합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선생님들이 10년 전을 보신 것 같지 않나요? 10년, 15년. 10년 전에 이랬던가. 10년 전. 제가 제 눈빛을 못 봐서. 맞아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는. 지금 두 분 선생님 대단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막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15년, 10년 뒤에 선생님 상상, 신명희 선생님, 박숙현 선생님도 우리처럼 어려운 10년 전에 겪으셨겠지라는 말을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답을 못 찾아서 헤매거나 아니면은 이게 사실 책이라는 게 신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만들기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걸 개발해야 되고 하니까 학교에서도 원하는 게 이제 다양하게 다르고 하니까 저희끼리 이게 한번 1년 고생하고 나면 내년 1년이 편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니죠. 선생님들도 10년 전에 이런 고민하셨고 현재도 사실 이게 10년 했다고 베테랑이 된다고 쉽진 않은 일이겠지라는 얘기를 저희끼리 했거든요. 그렇죠. 평생 공부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평생. 이게 맞아요. 평생 공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네. 일을 하든 안 하든 공부는 계속 해야겠죠? 맞아요. 네. 그럼요. 신간은 쏟아지고 맞아요. 할 일은 많고 맞아요. 또 내가 모르는 건 많고. 트렌드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네. 맞아. 지루할 틈이 없죠. 지루할 틈이 없어. 맞아요. 너무 선택을 잘한 것 같죠. 근데 혜미쌤 왜 표정이 이렇죠? 왜 이렇게 어둡지? 적성에 맞아야 할 수 있는 거 정말 확실한 거 맞아요. 이게 적성에 맞아야지 할 수 있고 적성에 맞지 않으면 차라리 그냥 단순한 일이 더 좋은 사람은 그 일을 하는데 새로운 일이 좋고 아이를 가르치는 일이 좋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좋으면 괜찮은데 이게 환경이 바뀌잖아요. 아이들도 바뀌고 그리고 저희가 가는 학교도 바뀌고 그래서 매번 갈 때마다 설레는 마음이 크거든요. 그게 없으면 사실 일은 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일은 뭐 힘들다고 생각하면 확실히 못하는 것 같고 만나기 전에 그 설렘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아마 자부심도 있을 거예요. 사명감도 있을 거고. 네. 그런 부분이 없다면 할 수가 없죠. 네. 맞아요.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아니죠. 이렇게 아름다운 동화를 많이 들려주시니까 감사하죠. 네. 저의 근황을 묻습니까? 네, 네네. 알려주세요. 네, 근황이 어떠신지요? 요즘 어떻게 자꾸 지내신지? 눈빛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알려주세요. 저는 원래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달서 구리배 하던 성인 강좌들을 다 내려놓으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충족을 할까, 어떻게 내가 해야 되지라는 그런 힘든 기로에 서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구미 쪽에 수업을 하면서 구미 쌤들하고 너무 에너지가 또 좋아서 우리가 새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아카데미를 열었죠. 사무실을 맞아. 얻어서 아카데미를 열었죠. 근데 네. 그 시작이 어떻게 보면 7월이었어요. 그게 구미쌤들과 선생님들과의 그 시작이었죠. 그래서 저한테는 상당히 컸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하는 의미, 그게 있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짧지만 그런 특강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과학관, 대구과학관 그 해설사님들을 특강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몇 번 안 하긴 했는데
이 에너지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젊어서 그런 건지 아이들을 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거의 동화 구연하는 선생님들의 그 텐션을 지지 않아요. 깔깔깔깔깔 뭘 해도 깔깔깔. 다른 사람이 앞에서 뭘 하면은 같이 웃어주고 같이 부끄러워해주고 그러면서 응원해주는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인상에 제가 지금 기억에 남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제가 어쨌든 숙현쌤하고 저하고 계속 글쓰기를 공부를 했어요. 동화 쓰기를. 근데 연말부터 이제 몇 회는 안 되지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글쓰기를 제가 이제 수업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서전처럼 동화처럼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한 글자 나는 글자 모르는데 나는 이 글이 짧아서 그러면서도 한 문장 쓰는 것들이 전 진짜 와 이게 왜 이렇게 다 시 같지? 진짜 짧은 한 문장 문장도 되지도 않은 그 한 문장 그런데도 너무 이게 가슴에 확 와닿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물론 다른 시간들도 이런 시간들이 많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되게 이게 마음이 따뜻한 그래서 엄마가 좀 더 그리운 시간. 스캔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여기 우리 두 분 선생님이랑 똑같아요. 기억에 남는 만한 수업이라고 있을까? 그냥 매년마다 똑같이 흘러가는 거.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신명희 선생님이랑 원래 이제 연극을 한 편 했잖아요. 9월달에 시작을 해서 10월달에 공연을 했는데 그게 이제 12월달에 앵콜 공연이 있어요. 근데 제 인생에서 그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12월 19일, 20일, 21일, 22일 빈티지 소극장으로 오세요. 오세요. 그게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아. 앵콜 공연은 잘 없긴 했었어요. 맞아. 근데 저희가 보러 갔다 왔잖아요. 봤던 거. 진짜 봤던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요. 어. 너무 재밌었어. 지금 목이 메어가지고. 그래. 너무 몸이 메웠나 보다.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근데 지금 진짜 목이 메었네요. 너무 재밌었고 선생님 두 분의 그 케미가 진짜 실제 친구 거기서 나오시는 맞아. 연차는 친구인데 친구 같은 느낌 너무 들어가지고 친구니까. 친구니까 약간 친구니까. 이게 연극이 아니라 실제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 보여졌다니 다행이네요. 두 분도 아마 그럴걸요? 할수 있을 거예요. 친구 역할로. 잘하실걸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되었어요. 어떠셨는지 짤막하게 아니면 뭐 길어도 괜찮고 네 소감 부탁드릴게요. 혜미님 열심히 생각을 하고 계셔서 네, 정리되셨죠? 네네. 네. 아니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떨리는 마음이 없이 너무 설레는 마음만 갖고 왔는데 처음에 긴장해서 말을 좀 버벅거린 것 같은데 하고 싶으면 충분히 다 하고 너무 즐겁고 재밌는 시간 보내고 가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분히 한 것 같아요.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내년에 또 추억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작년에 출연했던 라디오 방송이 어쩌고 저쩌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올 한 해 마무리가 라디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죠?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지연님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에 녹음하러 왔었을 때는 조금 긴장되는 마음도 있었는데 오늘은 또 저랑 친한 이유민 선생님도 같이 오시고 또 이제 박숙현 선생님, 신명희 선생님도 같이 몇 번 우리가 또 많이 뵀잖아요. 그쵸. 맞죠. 그러니까요. 훨씬 낫죠? 네, 그러니까 훨씬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네, 좀 더 재밌게 하고 싶은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번 시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쉬운 건 없어요? 아쉬운 거요? 네. 아쉬운 거. 아쉬운 거. 있잖아요. 뭐. 감기에 걸려서. 맞아요. 그래도 늑대는 살렸잖아요. 늑대를 너무 제 잘하셨어요. 목을 버리고 늑대를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버리면 안 되는데 소중한 거 버리면 안 돼요. 이제 다시 주워올게요. 좋습니다. 네. 잘 간직하겠습니다. 좋아요. 잘 간직하겠습니다. 저희는 목을 관리해야 되는 맞아요. 직업입니다. 목이 생명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음. 맞습니다. 혜미쌤 아까 아쉬운 거 했더니 갑자기
뭐 있었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건 드는데. 없고 신랑 얘기를 처음에 안 했다고 해서 우리 신랑이 지금 당신이 첫 번째야. 꼭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이 얘기 먼저 하고 운전생님이 남편 그러니까. 이야기 해야지 해가지고 제가 아. 혹시 우리 남편이 왜 나가 늦게 나왔어 그래. 할까봐. 저희는 아직까지 남편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키우고 있어서 당신이 첫 번째야. 주말 부부 안 돼요. 일본. 저희는 아직 주말 부부 안 됩니다. 주말 주부 오케이. 저희는 안 됩니다. 사양합니다. 네, 숙현님은 어떠셨어요? 저야 늘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유난히 얼굴이 빨갛네요. 그러게요. 너무습니까? 너무 좋으셨고. 네, 혈액순환이 잘 되고 요즘 어, 얼굴이 요즘 너무 너무 좋죠. 좋네요. 네. 좋아졌어요. 다시 소녀로 돌아간 듯한. 아니, 진짜 볼 터치하지 않아도 터치한 저 느낌 뭐지? 그러니까요. 오늘 여기 여기 예쁘세요. 예. 좋은 거 드세요 요즘. 예? 좋은 거 아니지. 드시죠. 아까 좋은 일 있다 그랬잖아요. 아, 그거보다는 아름다우신 두 분과 함께해서 좋은 거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혜미 쌤이랑은 처음이지만 오래 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윤지은 쌤이랑 저번에 해봤지만 그래도 늘 했던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지니까 저도 편안하게 했습니다. 정말 편안하게 했습니다.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저는 하자 한번 해볼까요? 하고 지연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 좋아요. 접속으로, 접속으로. 그리고 혜미 쌤한테 우리 단톡하면서 할 거지. 아니 저는 그래도. 초대를 왜 안 해주시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뜻깊은 연말에 해주시려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부르려고. 이게 또 의미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근황을 물어보니까 너무 바쁘셨잖아요. 아니요 충분히. 엄청나게 아니 바쁘셨는데 근데 그 뭐. 바쁜데도 불구하고 음. 본인이 하자고 했을 때 네. 너무 하고 바로.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했어요. 아, 네. 그래서 더 즐겁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반가웠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반가웠고 네. 또 보니까 좋고 그러니까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24년의 마지막 12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크리스마스에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보세요. 다음에도 재밌는 신박동화로 만나요. 지금까지 신박의 신명희 신박의 박숙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